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조금 전에 도태우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의 9인 이하의 집합 제한 금지, 집회 금지, 유독 집회만 9명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이와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서울시 고시, 이것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는 경찰들, 이것에 관해서 어제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3월 1일 광화문 앞에서 20명의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집회를 허용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도 참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어찌되었건 이 판결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경비계장님도 잘 들으시고요. 네. 서울시경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경도 똑바로 이 얘기를 듣기 바랍니다. 그간에 죽은 박원순이 내렸던 광화문 집회 일대, 광화문 일대에서의 집회의 전면적인 제한은 실제 규범력을 갖지 못한다,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사실 법을 배운 자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이 위헌적인 고시를 계속해서 발령하고 있고, 경찰은 이 고시를 이유로 하여서 우리의 집회를 끊임없이 탄압해 왔습니다. 그리고 말 같지도 않게 모든 모임은 이제 2단계가 돼서 100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유독 집회에 대해서만 9명까지만 허용된다, 집회에 대해서만 9명까지만 허용된다는 그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경찰의 탄압에 따라서 우리는 말 같지도 않게 집회 장소를 이렇게 설정하면 이 안을 비워둬야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저희는 현장에서 나와서 고생하시는 경찰분들의 고충을 100%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나쁜 놈들은 여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 나쁜 놈들은 누구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고시를 이유로 해서 끊임없이 집회를 10명 밑으로 9명까지만 허용해라, 나머지 시민들은 그들의 인권이 어떻든 그들의 표현 자유가 어떻든 모두 다 집에 보내라, 다 흩어버려라, 특히나 문재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는 무조건 9명을 지켜라, 이렇게 자의적인, 그야말로 경찰이 모든 걸 쥐고 흔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의적인 법 집행을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월 1일 광화문 앞에서 20명의 집회가 허용되었습니다. 20명의 집회가 허용되었다는 것은 그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간 이 9명 밑으로 집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시가 더 이상 규범력을 갖지 못하고 그것만으로 우리의 집회를 제한하고 탄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장에서 경찰하고 사사건건 모든 것들을 투쟁해가면서 그간에 해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죽은 박원순이 만들어 놓은 말 같지도 않은 고시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집회를 탄압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집회는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아주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만 금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까지도 모두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를 민주주의가 말살된 독재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권이나 누가 정권을 잡았든 그 독재자는, 그 정권을 잡은 자는 누구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하는 집회를 탄압하고 싶어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운집하고자 하는
집회를 탄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독재자들의 당연한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부역해서 헌법과 법률을 모두 무시하고 이 독재자에게 부역해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독재자를 견제하라고 우리나라는 경찰도 만들고 검찰도 만들고 사법기관도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법기관들, 헌법수호기관은 더 이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만든 고시, 원래는 규범력이 없다고 평가되는 고시, 이 고시를 근거로 해서 자, 질서 유지하시는 건 좋은데 호각을 너무 크게 안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회를 하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호각을 너무 크게 불면 집회가 방해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시가 규범력이 없다고 그동안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시에 스스로 굴종하고 스스로 고시가 정말로 엄청난 규범력을 갖고 헌법 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바로 헌법 위반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서울시와 경찰은 임의적으로 국회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아무런 제한 절차, 견제 절차가 없는 그와 같은 고시를 근거로 해서 국민들의 자유권, 국민들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말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탄압은 사법부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저희가 물리력을 통해서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명의 집회가 허용되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 숫자의 의미를 넘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 우리가 마치 성경마냥, 독재자의 성경마냥 우리가 9명을 넘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했다는 그 고시가 그 인원수 제한에 있어서 역시 정상국가대로 더 이상 규범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어제 사법부가 확인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이 깁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이따가 부정선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분들께서 다시 한번 오늘 집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지 국민들 때려잡고 집회하지 말라고, 집회 못하게 하라고 집시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유승수 변호사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 지난 목요일에 부산 남구 이현주, 원고 이현주로 되어 있는 선거 무효 소송의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변론 기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그 상황을 다 지켜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대법관들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이 재판을 지연해 왔는지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고 민경욱으로 하는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연수구 을 선거 무효 소송이 두 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 번은 변론 준비 기일, 한 번은 검증 기일 이렇게 열렸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끊임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증거를 인멸하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재판 절차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 문서를 제출해라, 통합선거의 명부를 제출해라, 이미지 파일을 제출해라, 모두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다음 절차를 또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있었던 이현주 부산 선거 무효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재검표 이들의 속셈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재검표의 방법 또 증거 방법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쟁을 만들고 그 논쟁이 해결될 때까지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이 선거 무효 소송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잡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의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같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무엇보다
그날 참여한 소송 대리인단은 무엇보다 재검표 기일을 잡기를 중점적으로 목표로 세웠고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을 시작한 지 느닷없이 한 30여 분이 경과한 그때쯤에 우리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갑자기 느닷없이 대법관들이 재판을 휴정하였습니다.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재판을 휴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재판을 휴정한 다음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재검표 기일을 잡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충격적이게도 무엇을 이유로 들고 있느냐? 바로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맞는 코로나를 또다시 우리는 선거 무효소송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옮길까봐 재검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 이와 같은 우려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자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지연 전략이 대법관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대법원의 이와 같은 속셈 아니면 피고 선관위의 이와 같은 속셈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 논의를 일단 좀 일부 접어두고 특별히 그 재검표 기일을 잡는데 특히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4월 7일을 선거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통합선거의 명부를 또다시 갈아엎는다면 이와 같은 재판은 결국 통합선거의 명부 4월 15일의 통합선거의 명부를 인멸하는 법원의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법원의 시도 아니면 이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의 시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4월 7일 이전에 3월 중에 재검표 기일을 잡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였고 대법원은 그에 대해서 마지못해 수긍하는 듯한 그리고 또 아마도 정상적인 예상대로라면 3월 중에 재검표가 기일이 잡힐 것을 우리는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무슨 뭐 일부 의견이 달랐다 뭐 이런 후문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절차는 다 소송 대리인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미 진행된 절차인 것이고요. 그에 대한 판단은 그 재판 안에 들어오신 분들께서 잘 알 수도 있는 내용이고 이 재판 절차의 모든 내용은 지금 속기록으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속기록으로 기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 절차의 내용을 추후에 얼마든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해드릴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의 선거 무효소송이 됐든 그 선거 무효소송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잘못을 가리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코로나를 이유로 선거 무효소송을 지연하고 있는 저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재판 진행, 인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관들 사퇴하라! 사퇴하라! 김명수의 졸개들 대법관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우리는 그날 재판에서도 소송 대리인들은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정권의 눈치를 살피면서 상권 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고 그렇게 스스로 훼손하는 대법원장 김명수의 밑에서 대법원 선거 무효소송의 절차를 일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의도적으로 이 선거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대법관들을 면전에서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대법관들은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를 이유로 재검표를 진행하지 못하겠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지금 8개월 넘게 기다려온 국민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원고는 각 국회의원의 후보자로 되어 있지만 재판의 본질은 바로 국민들 모두의 선거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선거 무효소송의 본질인데 아직도 대법원은 이 사건이 마치 국회의원 후보자 한 명의 이익을 위한 재판이다 이렇게 폄훼를 하면서 지연을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은
그리고 또 대법원의 수장 김명수는 상권 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면서 사법부가 정권의 개가 되는 것을 스스로 용인하고 스스로 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이렇게 하라고 사법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상권 분립의 원칙을 헌법에 규정해 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헌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권의 개가 되기를 자처하는 자들을 우리는 더 이상 판사들로 존중할 수 없습니다. 불공정한 재판 절차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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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선거 무효소송 신속히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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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126건의 선거 무효소송은 어떠한 선거 무효소송이 특별히 우려를 갖지 않습니다. 모두 일괄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일괄적인 재검표 기일이 잡혀야 되고 공통된 증거조사가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명령이고 국민들이 한 푼 한 푼 노력과 소송대리인들의 한 땀 한 땀 노력이 모여져서 이 126건을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로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현주 사건을 가지고 임의로 먼저 진행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이현주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다른 소송을 지연해도 된다는 권한을 누가 대법관들에게 줬습니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선거 무효소송에 우효를 가려놓고 이들 재판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은 더 이상 이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선거권이 말살되고 그와 같은 말살된 범죄를 밝히고자 하겠다는 이 선거 무효소송을 일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전략적으로 아주 악랄한 전략대로 이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시도에는 당당히 맞서야만 합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든 선거 무효소송 그리고 또 연수구 소송 대리인단 그리고 또 각 선거 무효소송의 대리인단은 선거 무효소송 그리고 또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소송 대리인단을 위한 일이 아니고 각 후보자를 위한 일이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의 선거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4.15 부정선거 8개월 전에 있었던 4.15 부정선거 한 번만 검색해 주시고 이 증거들이 부정의 증거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리들의 목소리에 동참하여서 선거의 진실을 가리는데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진실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4.15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위한 선거 무효소송 신속히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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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죄인 상권 분립 말살의 죄인 대법원장 김명수는 사퇴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연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뭐 이런 기회를 틈타서 저도 이런저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애국 시민들은 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바로 이 방역이라는 것이 순 사기다. 정말 순도 100%의 사기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좀 제가 겪은 충격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께 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 지나가시면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여기만 코로나가 퍼지고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나가시는 그곳은 코로나가 안 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이거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초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를 안 들어간 유치원생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보다 힘을 가진 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지식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위선을 떨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우리가 죽은 듯이 마스크를 쓰고 이 방역 독재 사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마스크를 쓰면, 그리고 또 나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무조건 나는 절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회를 참석한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명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8월 15일 날 이 정권이 집회에 참여한 참여한 분들을 모두 다 의심자다라고 해서 전수 검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때려잡듯이 그야말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검사를 강제한 끝에 나온 확진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확진율은 1%가 되지 않습니다. 0.8에서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검사를 받은 결과 그 확진율은 1에서 1.5%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집회에 참여하신 애국 시민분들이 오히려 건강하고 방역을 잘 지키고 우리는 떳떳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이것은 많은 수학적인 계산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와 있는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민 여러분, 언제까지 이 독재 사기, 방역 사기에 속고 사시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게 심각한 문제라면 그 심각성은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느냐? 확진율로 확인하면 됩니다. 검사를 했더니 특별히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더라. 100명을 검사했더니 특별히 많은 숫자가 나오고 1000명을 검사했더니 특별히 많은 숫자가 나오면 됩니다. 그게 바로 방역의 위기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독재 운운하면서 K방역 어쩌고 꼴값 떨 때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확진율은 1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10,000명, 20,000명 검사하다가 100만 명을 검사해가지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방역 위기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습니까? 이건 바보입니다. 바보라고요. 이제는 좀 깨어나십시오.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자, 확진자를 늘려서 검사 수를 늘려서 확진자 수를 늘렸더니 방역 위기가 되고, 검사 수를 줄여서 확진자 수를 줄였더니 다시 K방역이 잘한 것이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바보들이나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바보들이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이고요, 우리를 지배하는 원리 또한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원리로 우리들을 옥죄를 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역 독재라고, 방역 사기라고 이 짓거리를 지금 2년, 3년째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속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와중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송두리째 날아가고 있는데, 그와 같은 현실을 무시하면서 저 위선자 지식인들이 얘기하고 저 청와대 독재 정권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숨죽이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내 입마개를 하니까 나만 불편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후대에 살아가야 될 우리 후세 자녀들의, 손주들의 어떠한 그런 예산들을 모두 다 땡겨 쓰면서 저 독재 정권이 살아남는 것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독재 정권이 또다시 3월달에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난지원금 주니까 우리는 마냥 좋아합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에서 돈을 나눠줄 때 재난지원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 있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있느냐? 바로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에서나 가능하거나, 아니면 저 북쪽에 있는 빨갱이들이나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낸 세금을 내가 돌려받는데
문재인이 주는 것처럼 왜 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거지같이 받았으면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환급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우리가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다,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다. 주더라도. 그치만 100원 한 푼을 주더라도 지는 잘 먹고 잘 사면서 국가 돈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돈을 한 푼 줄 때 온갖 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마치 문재인, 저 문제야, 저 도둑놈이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의 위선적인 독재 정권의 실상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려운 내용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도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은 직접적으로 이 집회에 모여 계신 분들, 또 반문재인을 외치는 자들을 바로 처단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그 다음번 차례는 바로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의 자유, 우리들의 선거권, 우리들의 기본권은 남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저 독재 정권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깃발도 없이 피켓도 없이 한 손을 들고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하라고 외치기 시작하면 저 독재 정권 내일이라도 당장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유시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국가의 주인, 국민 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주인인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 위선자 독재 정권을 처단하는데 많은 노력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불이익을 입지도 않습니다. 한 손을 들고 문재인 퇴진! 독재 정권 물러나라! 한 번만 외치면 우리가 내일이라도 바로 저 독재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만 외쳐주십시오. 독재 정권 문재인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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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방역, 독재 방역, 위선자 문재인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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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는 저 독재자, 위선자, 방역 사기를 일삼고 있는 문재인을 국민의 이름으로 퇴진시킬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많은 노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한 손을 들고 문재인 퇴진 한마디 외치고 집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위선자 집단을 내일이라도 국민의 손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독재자, 위선자, 문재인을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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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3.1절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칠 수 있습니다. 위선자, 독재자, 문재인을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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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우리의 외침이 한 분이 물러서고 한 분이 잡혀가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그 자리를 메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위선자, 독재자, 문재인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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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